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빌리티와 영화에 대한 수업을 들으러 이렇게 추운 날, 물론 학교에 계셨겠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외래 교수로 있고 또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센터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촬영한다고 하니까 부담되시나요?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니시네요. 네, 많이 방송 나가고 계신 얼굴이시네요. 제목을 보시면 모빌리티와 영화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세요? 모빌리티 쪽에 관심이 가세요? 영화 쪽에 관심이 가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얼굴이시네요. 네. 자, 모빌리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 네, 지금 17, 18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네요. 네.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오시죠? 묵묵부답. 어떻게 날라오시나요? 차 타고 오시고 또 걸어오시고 또 지하철도 오시고 그죠? 또 엄마가 푸시해서 오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없으면 학교까지 올 수가 없겠죠. 내 발이 있건 내 다리 또는 버스, 뭐 택시, 지하철. 우리 또 부산까지 갈 때 어떻게 가죠? KTX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로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죠? 비행기. 많이 타보셨나봐. 다 바로 타고 나오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죠? 그런 것들이 해주는 역할? 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왜 기차를 타야 되고 왜 빨리 가기 위해서도 빨리 가기 위해서 한 5번째 목적이 될 것 같아. 네. 또 왜 그런 것들을 타고 우리가 갈까? 덜 힘드니까. 그렇지. 또 여러분들 삶이 힘드시구나. 그런 대답이 빨리 나오는 거니까. 네, 또 무엇 때문에? 얘네들의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도구의 효용성이 뭐냐? 이거죠. 기차나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의 효용성은 우리를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싹 이동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바라는 첨단 모빌리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있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뿅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시간이 꽤 걸리고 피곤할 때는 진짜 힘들잖아요. 뿅 하는 기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옛날에 점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한번 보세요. 한 10여 년 전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면 이집트로 딱 가 있는 거야. 이집트에서 점심을 먹고 뉴욕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 거야. 순간적으로 뿅뿅 옮기는 거죠. 처음에 점퍼라고 그랬을 때 입는 점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점프해서 이동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는 바로 그러한 이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이동성이라는 용어는 20세기에는 또는 18세기, 19세기에는 회자가 되지 않았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디어, 그다음에 이동수단, 플랫폼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막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 봤을 때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래이겠죠. 미래 사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시간이 되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을 텐데 그럴 시간 없을 것 같고 그 건대부 중에서 그림 그려보라고 했었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 근데 좀 약간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14살, 15살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태양이 너무 열이 세서 지구가 불탈 거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긴 한데 암울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만화가 이정문 씨가 그렸던 미래 사회의 모습, 2000년대의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좀 편집을 해서 그 어디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다시 이렇게 그린 모습이에요. 이정문 씨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활동하셨던 만화가세요.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셨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각종 미디어 플랫폼, 첨단 기기를 다 만화 속에 표현하셨어요. 정말 휴대폰, 네, 휴대폰. 2000년대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야. 이런 거 다 상상하셨고요. 하늘을 나는 뭐 자동차가 있을 거야.
사실 아직 그거는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죠. 뭐 부산을 뭐 1시간 15분 내로 갈 수 있는 튜브형 뭐 기차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렸었어요. 굉장한 상상가였죠. 뭐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화가가 되고 싶다 하실 때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시죠. 웹툰 작가 되겠다 뭐 이러면 싫어하시는 경향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정문 씨 같은 만화가가 계속 나오고 그런 상상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부모님한테 계속 표출하고 내가 모빌리티로 나중에 엄마 먹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설득을 계속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도 만화가나 웹툰이 되셔도 웹툰 작가가 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참고로 요즘에 웹툰 작가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네,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SF적인 미래 사회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림에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가장 와닿지? 그 무인 자동차 지금 개발됐죠. 네, 그죠? 무인 자동차 개발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아직 사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되기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무인 자동차 개발이 됐어요. 이미. 그쵸? 그리고 날아다니는 택시. 제오 원소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택시들이 날아다녀요. 날아다녔을 때 문제가 지상에서 택시가 다녔을 때보다 훨씬 편리할까요? 더 위험할까요? 불편할까요? 빠르게 훨씬 빠르겠죠. 날아다니니까. 근데 이 제오 원소라는 영화에서 나르는 택시는 그러니까 뭐죠? 그 공중에서 자동적으로 항법 장치가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고가 날 뻔하면 알아서 비켜가는 그런 택시로 보여진다고. 이런 시기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맞춤형 광고라고 있죠. 좀 이따가 제가 어떤 영화에서 이걸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거나 뭐 백화점을 가거나 대형 몰을 가면 여러분들 홍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이름이 뭐죠? 은미? 예, 은미가 지나가면 은미야 오늘 이런 향수가 나왔어.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즐거운 일인가요? 너 이거 사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맞춤형이에요. 이름 뭐죠? 최효정. 효정이? 예. 효정이가 지나가면 효정이가 오늘 이제 바이오리듬을 체크를 하는 거 홍철을 닦고 효정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효정아 이 XX라는 약을 먹어봐. 너의 기분이 확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춤형 광고가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좋을까요? 둘이 효정이랑 지금 은미 같이 지나갔어요. 같이 물을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방에서 효정아 은미야 이거 사봐 이거 막 난리가 나겠죠. 굉장히 소음에 시달릴 수 있다는 단점은 물론 있어요. 근데 나한테만 보내주는 상품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런던까지 2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런던까지 얼마나 걸리죠? 한 18시간? 15시간? 이게 걸리는데 자,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쓰면 런던까지 2시간 안에 한국에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15분 안에 주파하는 이제 기술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노이 가득한 빌딩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층층이 돼 있죠. 저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이라고 해가지고 햇빛이라든지 물의 양 그리고 바람, 풍속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설로 다 조정을 해서 오늘의 날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키우는데 얼만큼의 열을 가하고 얼만큼의 바람을 주고 이렇게 다 제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마포 중앙도서관 거기를 10월달에 갔었는데요. 우연찮게 스마트팜을 견학을 했었어요. 중앙도서관 꼭대기에 토마토랑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전부 다 스마트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대 근처에 있는 상도역에 가시면요. 상도역 안에서 또 스마트팜으로 채소를 키워서 그걸 바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해요. 예, 그런 것이 우리가 채소라는 것이 항상 농밭에서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심의 빌딩에서도 아니면 지하철 내에서도 그 스마트 시설만 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점 여러분들이 할 거리들이 생겨나고 있죠. 스마트팜, 나 농촌에 안 가도 살 수 있겠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잘 주시하면 할 일이 진짜 많은 거죠. 뭐하고 살까에 대한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진단에서 치료까지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 등장을 했던 건데요. 2013년도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디 아파요.
저런 데서 탁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이렇게 스캐닝을 쫙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암이 있다, 어디에 뭐가 아프다 이러면 진단을 착 해주고 한 10초 만에 쫙 하면 다 나아요. 이게 N7에 나옵니다. 굉장히 빨리 시급히 고용하고 싶은 그러한 기계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병원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기계만 한 대 사놓으면 그냥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리하는 로봇. 지금 이것은 중앙대 안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 드림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거기에 빵을 만들 때 로봇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어봤어요. 그냥 똑같아요. 빵. 네, 이렇게 지금 로봇이 만들어주는 빵도 있고요. 또 어떤 호텔에 바에 가면 얼음만 이렇게 갈아주는 로봇이 있어요. 위스키 마실 때 얼음 넣잖아요. 그것만 계속 하는 로봇이 있어. 걔는 지치지 않는 거지. 로봇이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 얼음을 가는 거예요. 그 얼음을 갈아서 바텐더한테 딱 주면 바텐더가 술만 부어서 이렇게 손님한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작업을 사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육도 3D 홀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10년대, 12년대에 태어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원격으로 한다거나 3D 홀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나오기 싫을 때도 참 많은데 저러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로는 이동성, 유동성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는데 이동성은 뭐 이동하는 거겠지. 유동적인 거 흘러가는 거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ICT와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융합돼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어떤 이동 도구 그리고 연결 또는 공유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들어보셨나요?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인데 보통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어떻게 그 호텔이나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 잡으시죠? 앱 통해서 잡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이런 거예요. 그 에어비앤비의 대표격인 사람은 호텔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각 지역에 있는 집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호스트가 되는 거죠. 계약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모든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버 이런 시스템들, 서비스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도 그죠? 공유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유라는 어떤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모빌리티에서 파생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